어머니, 50억 상속 미리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식탁 위에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멈춰버렸어요. 옆에서 김을 집던 남편도 손이 딱 멈췄고요. 며느리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소리 높이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준비해온 말을 그대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도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50억 미리 정해두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저 아이가 모르나 싶었지요. 그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냐? 아버님, 지금이 제일 안전할 때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정신 또렷하실 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는 표정 하나 안 흐트러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회사 회의에서나 할 법한 말투 같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밥 먹는 소리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하나도 안 났어요.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조차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진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화면을 돌려 보여주는데 거기에 표가 딱 정리되어 있었어요. 색깔까지 입혀져 있고 글씨도 아주 보기 좋게 정리돼 있었죠.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이제 드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편하게 이어가 볼까요? 며느리가 정리한 그 표의 맨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큰아들 이도영 박수진 25억, 작은아들 이도현 부부 15억, 막내딸 이보영 부부 10억, 어머니 비상금 및 의료비, 요양비 5억. 저는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마지막 줄이었어요. 어머니 비상금 및 의료비, 요양비 5억. 그 아래에 조그맣게 글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요양원 비용 포함.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과장해서가 아니라 그냥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니? 제가 겨우 그렇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 지는 것 같아서 되도록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제 귀에는 떨리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날이 오면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정해두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저희도 애들 키워야 해서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남편이 그제야 헛기침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딨냐. 그 말이 참 낯설었어요. 평소에는 애들 편만 들던 사람이었거든요. 도영이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너무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세요. 요즘 다들 상속 미리 정리해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싸우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런 거 미리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도리어 더 서운했어요. 아, 얘네들은 이 얘기를 둘이 미리 다 한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 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그렇게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말로 50억이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 거지. 그냥 집값이 미쳐 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젊을 때부터 피땀 흘려 장만했던 오래된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남편이 평생 조금씩 모아둔 예금, 적금들. 이걸 다 합치니까 요즘 애들이 계산하기엔 50억쯤 되는 모양이에요.
사실 이 돈이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젊은 시절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처음에는 시장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팔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뜨신 물에 계속 담갔다 빼고 여름에는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 앞에 서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이 정도면 괜찮게 번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요. 그날 번 돈을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우리는 벌면 그냥 모았어요. 애들 학원비, 교복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쓸데없는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죠. 조금 형편이 나아졌을 때 분식집을 하나 얻었어요. 허름한 골목이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라 떡볶이, 김밥, 라면이 잘 나갔어요. 아침에는 저 혼자 가게 지키고 남편은 공장 다니다가 퇴근하면 바로 가게로 왔어요. 여보, 그냥 오늘은 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지금 벌어야 나중에 애들이 편하게 살지.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도영이, 도연이, 보영이. 셋 다 그 힘든 시절을 보고 컸지요. 큰아들 도영이는 늘 그랬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게요. 엄마 아빠 꼭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작은아들 도연이는 말수가 적었지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할게요. 우리 막내딸 보영이는 엄마 편을 많이 들었어요. 엄마 힘들면 내가 좀 도울게요. 좀 앉아서 쉬세요. 그렇게 살다 보니 집 한 채, 상가 한 채가 생긴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이게 다 애들한테 갈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 우리가 쓰겠다는 생각은 별로 못했지요. 남들처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지냈으니까요. 큰아들 도영이 결혼할 때는 우리가 살던 집 전세를 빼서 보태줬어요. 방 하나 줄이고 낡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까지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도영이가 그러길래 괜찮다. 너희 시작이 조금이라도 편해야 우리가 마음이 놓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아들 도연이 결혼할 때는 남편이 들고 있던 적금이랑 제 통장에 쌓아둔 돈을 털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써야지. 말만 그렇게 하던 돈이었는데 막상 애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주게 되더라고요. 막내딸 보영이는 결혼이 조금 늦었어요. 그때쯤에는 솔직히 여유가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집까지는 못 해주고 예물하고 혼수 쪽으로 최대한 챙겨줬어요. 엄마, 저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보영이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지. 있는 선에서 해주는 거다. 하고 딸의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해주는 것이 작은 자존심처럼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래도 우린 애들 키우면서 밥 굶게 한 적은 없지. 그런데 이제 와서 밥상머리에서 50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결국 다들 숟가락은 들고 있었는데 맛은 아무도 못 봤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그 금액 나눠 놓은 게 자꾸 떠올랐어요. 큰아들 25억, 둘째 15억, 막내 10억, 그리고 어머니 비상금 및 요양비 5억. 금액보다 더 신경 쓰인 건 요양원이라는 글자였어요. 부모가 오래된 짐이라 생각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그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뒤척이다가 그냥 천장만 보다가 그러다 보니 새벽이 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났지요. 부엌에 나와서 밥을 안 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기침을 하더니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혈압약을 오래 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 너무 속상했지.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좀 그렇더라.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일어나서 밥하고 다니는데
내가 죽은 다음 얘기를 그렇게 늘어놓으니까 기분이 별로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물컵을 들고 의자에 앉았어요. 도영이도 그렇고 수진이도 그렇고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조금 달라지네. 그래도 어제는 내가 한마디 해야 했는데 뒷목이 잡아당기니 겁이 나서 더 말도 못했소. 그건 미안해. 제가 남편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맺히려고 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뭘 미안해해. 애들 키울 때 등록금 밀리게 한 적도 없고 결혼할 때마다 어떻게든 집 얻어주려고 우리 둘이 허리 졸라맸는데 이제 와서 상속부터 미리 정해달라는 말이 나는 참 낯설어. 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생각은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치? 근데 그건 우리 둘이 먼저 정해야지. 수진이가 적어온 대로 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저는 요 며칠 동안 괜히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였어요. 장 보러 나가서 카트를 밀다가도 이 돈도 결국은 상속 대상이겠네. 이런 생각이 스치고 약국에서 파스를 고르다가도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이네. 다행이구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장 정리할 때도 숫자만 보면 그냥 이걸 그때 그 표에 또 옮겨 놓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도영이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어제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 편하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말은 그렇게 썼지만 저는 핸드폰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였나? 지들 몫을 미리 해두고 싶었던 걸까? 답장을 하려다가 그냥 화면만 껐다 켰다 하고 말았지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가끔은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가족 단톡방에 잠깐 알림이 떠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지워져 있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머님께 상속, 뭐 어쩌고 이런 비슷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번뜩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그런 말을 하려다 만 거였구나. 그래서 갑작스럽게 밥 먹다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지요. 주말이 되어서 도연이 가족하고 막내딸 보영이 부부까지 집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손주들까지 오니까 집이 시끌시끌했어요. 현관에서부터 뛰어들어오며 할머니 라면 끓여주세요 하고 하준이가 옆에서 쫑알쫑알거렸어요. 소윤이는 거실에서 만화 틀어놓고 배를 잡고 웃고 있었고요. 애들 웃는 얼굴 보고 있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속이니 돈이니 머리가 시끄러웠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 돈이 다 뭐냐 하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그때 도연이가 눈치를 좀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형이 어제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요?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연이를 봤어요. 어떤 소리? 상속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저보고도 생각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직 생각 안 해봤다고 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좀 그랬어요. 막내 보영이도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오빠도 전화 받았어? 나도 새언니가 전화했더라. 우리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었잖아. 어머님께 상속 이야기 조심스럽게 꺼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휙 사라지던데? 내가 캡처는 안 했는데. 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 큰아들네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들어오는 형네 부부를 보고 작은애가 말했죠. 형, 상속 얘긴 뭐야? 엄마 아버지께 진짜 말씀드린 게 맞구나? 도영이 얼굴을 보니까 본인도 많이 불편한 눈치였어요.
그냥 미리 얘기해보자는 거였지. 나쁜 뜻은 아니야. 요즘 사건 사고 많으니까.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것도 많고, 우리는 그러기 싫어서 그런 거야. 도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수진이가 바로 붙였어요. 맞아요. 저희가 욕심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 재산이 워낙 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도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우리 재산이 크다고 니 거냐? 우리 부부 둘이 평생 허리 조여가며 모은 돈인데. 도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솔직히 저는 좀 불편하네요. 아직 엄마 아버님 다 살아계시는데 50억이니 뭐니 숫자 먼저 꺼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막내 보영이도 거들었어요. 새언니, 우리 부모님이 언제 우리한테 손 벌리면서 사셨어요? 집도 다 얻어주시고 손주들까지 봐주시느라 허리 휘었는데 지금 상속을 얘기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도 계획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지호 아빠 사업 자금도 그렇고 지호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저희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화난 듯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도영아, 그런 얘기는 엄마, 아버지 먼저 생각이 정리되고 나중에 우리가 꺼내도 되는 거 아니겠냐? 엄마, 아버지는 아직도 스스로 밥해 먹고 사는데 송장처럼 누워 지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얼마니 너는 얼마니 그러고 있으면 부모 마음에 그게 쉽게 이해가 되겠나? 도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건 그 누구도 알겠지요. 모래알을 씹고 있는 것처럼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겨우 목구멍으로 밥을 삼키는데 머릿속에서는 자꾸 복잡한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 둘이 정리를 하긴 해야겠구나. 그 이후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지요. 설거지 하다가도 어머니 비상금 5억이라는 글자가 떠오르고 TV를 보다가도 요양원 비용 포함이라는 글씨가 생각났어요. 아, 저 아이들 머릿속에는 내가 언젠가 요양원에 가 있는 모습까지 이미 그려져 있었구나. 생각이 드니 한동안은 TV에서 병원 광고만 나와도 괜히 채널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며칠 뒤 동네 친구 순자 언니를 만났어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이 듣고 끝나고 나서 라면을 먹었지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순자 언니, 언니네 애들 상속이니 뭐니? 그런 소리 안 해? 언니가 웃으면서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왜 너희 집도 이제 시작됐나? 어떻게 알았어?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변호사 친구 데리고 와서 집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난 내가 직접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장 하나 써놓고 애들한테 딱 말했어. 니들은 그거 볼 필요 없다. 나 죽고 나면 알아서 변호사가 알려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상속 소리가 쏙 들어가더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애들이 서운해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지. 근데 내가 그랬어. 니들이 나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도 너희를 돈으로 밖엔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줬지 뭐. 순자 언니 말투가 늘 그렇듯이 시원했어요.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에 쏙 박혔어요. 나도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인데 왜 애들 입에서 나온 액수대로 따라가려고 했을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정리해야겠어. 근데 애들 말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네. 어차피 우리 나이도 있고 당신이나 나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끼리 먼저 생각해서 정리해 놓는 게 맞지. 근데 한 가지는 나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네. 상속 얘기를 먼저 꺼내서 부모 마음 불편하게 하는 쪽에 더 줄 생각은 없소. 그 말을 듣는데 좀 놀랐어요. 평생 애들 편만 들고 돈 얘기만 나오면 애들 힘들다. 우리 참자. 이렇게 말하던 양반이 어지간히 속상했구나 싶었지요. 당신도 많이 서운했구나. 제가 조용히 물으니까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안 서운했겠어? 평생 돈 벌어온 게 결국 누가 얼마 가져가느냐. 계산하고 앉아있으니 허탈하더라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마음이 좀 내려앉으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도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살다 이런 곳을 다 와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어르신들 재산은요, 살아계실 때 생활비랑 의료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거 충분히 확보하시고 남는 걸 나중에 자녀분들께 나눠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애들이 먼저 상속 얘기를 꺼냈어요. 50억이니 뭐니 표까지 만들어 와서 밥 먹는 자리에서 보여줬어요. 그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경우 많아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 재산 규모가 커 보이니까 자녀분들이 먼저 이야기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살아계신 동안 어르신들 생활이 먼저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애들이 상속 얘기 먼저 꺼내서 부모 마음 힘들게 한 경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나중에 조금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법적으로 그 이유를 문장으로 적을 필요는 없고요. 어르신 마음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건 자유예요.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만 빼버리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르신 뜻을 살리면서 무리 없게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유언장 초안을 만들었어요. 첫째, 우리 둘이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혹시 요양원이 필요할 때 들어갈 비용은 제일 먼저 떼어둔다. 둘째, 우리 둘이 다 떠난 뒤에 남는 재산은 세 자녀에게 똑같이 나눈다. 셋째, 평생 동안 부모를 찾아와서 마음 써준 자식에게는 작은 감사 표시를 따로 남긴다. 남편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했어요. 그리고요, 변호사님, 혹시라도 나중에 애들 앞에서 설명해 주실 일이 있으면 한 줄은 꼭 전해 주셨으면 해요. 상속 얘기를 먼저 꺼내서 부모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부모 마음도 그만큼 변한다. 이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변호사가 웃었어요. 그 말은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그게 어르신 진짜 뜻이시네요. 며칠 뒤 우리는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싶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 대신 오늘 한 말은 다시 꺼내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거실에 도영, 도연, 보영,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까지 다 앉았어요. 손주들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안방에서 들리는 만화 소리하고 거실의 공기가 이상하게 따로 도는 것 같았지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너희가 상속 얘기를 꺼낸 날, 엄마, 아버지가 참 마음이 복잡했어. 그래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고 법률사무소에도 다녀왔어. 결론은 엄마, 아버지 생각대로 정리해 놓기로 했어. 도영이가 긴장된 얼굴로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엄마? 첫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혹시 요양원이 필요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는 먼저 우리가 쓰기로 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말아라. 아직 숨쉬고 밥 먹고 다니는데 미리 남겨놓고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제가 말을 조금 끊고 아이들 얼굴을 한 번씩 봤어요. 둘째, 우리가 다 떠난 뒤에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건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누가 얼마 더, 누가 얼마 덜. 그런 거 없이 똑같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겠어요, 엄마. 막내 보영이도 바로 말했어요. 저도 그게 좋아요. 오빠랑 새언니도 괜찮죠? 도영이는 잠깐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면 따라야지 할 수 없지요. 그때 수진이가 조금 굳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큰아들은 따로 고려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먼저 어머님 모실 준비했잖아요. 지호도 제일 큰 손주고 학원비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답해 줬지요. 수진아, 너희가 힘든 건 엄마도 알아. 도연이도 힘들고 보영이도 힘들어. 요즘 안 힘든 집이 어딨니? 그래도 상속은 누가 얼마나 힘드냐로 나누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건 엄마,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의 결과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정한다. 거실이 적막해졌어요. 수진이 얼굴이 굳었고 도영이가 그 옆에서 아내 손을 살짝 잡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그만하자. 엄마 아버지 결정이시잖아. 엄마 저도 솔직히 처음에 너무 X부터 계산했어요. 그날 엄마 표정 보니까 저희가 좀 심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도 이놈 아직은 내 아들이구나 싶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하마.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얼마 받았네, 누가 적게 받았네. 그런 말 꺼내는 자식한테는 우리 마음속 상속은 그날로 끝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말 듣는 이 시간,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상속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너희 셋 다 사랑했다. 그 마음만 기억해줘라. 말을 다 하고 나니까 거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누가 울지도 않고 누가 소리 지르지도 않았지요. 그냥 다들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각자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보영이가 따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엄마 아빠 너무 멋있었어요. 뭐가 멋있어. 그냥 할 말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자기 생각 분명히 말하는 거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먼저 자식들부터였잖아요. 이제는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 생각대로 사세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울컥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통장 잔액만 봐도 이거 애들한테 남겨줘야지. 이 생각부터 했는데 이제는 나도 좀 써야겠다 하는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치과도 미루지 않고 다니고 무릎 주사도 제때 맞으러 다닙니다. 예전에는 병원비 영수증 볼 때마다 아깝다, 이 돈이면 지호 학원비 한 달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내가 걸어 다니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요.
동네 친구들이 영자야, 우리도 한번 바다라도 보고 죽자. 이렇게 말하면 예전에는 에이, 먼 바다야. 애들 줄 돈도 모자라. 이랬는데 그래,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우리 한번 가자. 하고 대답을 해요. 남편과 얼마 전 여행을 한번 다녀왔어요. 바다 보고 회도 한 접시 먹고 숙소에서 허리 아프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그래도 웃으면서 돌아왔어요. 사진도 몇 방 찍어서 애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우리도 사람이다. 이제 조금은 우리를 위해서도 쓴다. 그렇게 적었더니 애들이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더라고요. 지호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여행 다녀오셨어요? 사진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이제 좀 놀아야겠다. 나중에 지호가 커서 할머니 떡볶이 사줄 거요? 지호가 깔깔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제가 돈 많이 벌어볼게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원래 부모 돈이라는 건 애들 입에 한번 얹어주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고 다 쓰고 떠나도 할 말은 있는 거구나. 가끔은 그날 밥상머리에서 들었던 말이 문득 떠오를 때도 있어요. 어머니, 50억 상속 미리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긴 하는데 이젠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돈액수로 매겨지는 숫자가 아니고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인생이다. 이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붙잡고 있는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변호사가 아이들 앞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겠죠. 그 종이 위에는 액수가 적혀 있겠지만 저는 그 돈만 보지 말고 부모인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뭘 포기하고 뭘 아끼면서 살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참 성실하게 살다 가셨지 하고 아이들 입에서 이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걸로 될 것 같아요.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가족을 갈라놓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부모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낸답니다. 저의 따뜻한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게나마 기억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